안녕하십니까 해운대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일률입니다. 이번 1회고사의 시험 마지막 범위죠. 교과서 302쪽에서 303쪽까지 범위인 일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류를 시간과 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새로 나온 단어가 무엇이 있냐 봤더니 일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류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일의 효율입니다. 효율. 5자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일의 효율이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거를 좀 문장으로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능동적으로 능동적이라 쓰면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능동적이라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다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 일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50점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못 맞아 30점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100점 많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50점 많은 친구는 공부를 그것보다 조금 약간 못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죠. 또 다른 거 얘기를 하자면 자, 벽돌을 나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1시간에 벽돌을 20개 나르고 1시간에 벽돌을 30개 나르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에 벽돌을 5개밖에 못 나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하는 일의 양이 달라지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입니다. 이 시간과 일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일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이번 동영상의 목표입니다. 교과서 302쪽입니다. 탐구의 일의 효율의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양과 걸린 시간을 통해서 일의 효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이 이 탐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요. 왼쪽에는 기준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려져 있네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교과서 302쪽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기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높이에 같은 양의 벽돌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무게가 20N인 벽돌을 100개를 나르는데 기준기도 똑같이 100개를 나르고요. 그리고 사람도 똑같이 100개를 나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개 나르는 양 똑같으니까 2개가 한 일의 양은 어떻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일의 양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겁니다. 자, 1번 정리하기입니다. 기준기와 사람이 한 일의 양은요. 한 일의 양. 자, 우리 양은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예에서는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벽돌의 무게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벽돌에 우리가 몇 개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00개. 그리고 한 개당 벽돌의 무게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0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N 곱하기 100을 해서 2000N을 우리가 날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2000N을 나르는 것이고요. 기준기도 2000N을 나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높이도 보니까 높이가 3m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기나 사람이나 20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것이 최종 높이인 힘이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3m를 해서 결국엔 6,000줄. 기준기하고 사람의 한 일의 양은 같다고 하는 게 이 정리하기 1번의 정답입니다. 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똑같은 높이에 올렸으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값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우리 그림을 봅시다. 기준기나 사람의 한 일의 양은 몇 줄이라고요? 그렇죠. 6,000줄입니다. 6,000줄이에요. 똑같이 한 일의 양 6,000줄이야. 왜?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양의 벽돌을 날랐기 때문에 당연히 6,000줄로 기준기나 사람의 한 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기는 이 6,000줄의 일을 몇 분 만에 끝냈냐면 1분 만에 끝냈네. 그 다음에 사람은 6,000줄의 일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기준기와 사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1분 만에 벽돌을 다 올렸으니까 기준기가 훨씬 더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계산했을 때 일률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 값을 딱 봤을 때 숫자가 커야 일을 잘한 걸까요? 작아야 일을 잘할 걸까요? 그래요. 숫자 값이 크면 클수록 일률의 숫자 값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일을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준기하고 사람 중에 1초 동안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1초 동안 한 일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계산식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기가 한 일의 양은요 6,000줄 나누기 60을 했더니 100줄 퍼 세크라고 나와 있고요. 사람은 6,000줄 나누기 1200 세크 해가지고 5줄 퍼 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값, 결과값 봅시다. 결과값. 우리가 결과값을 봤을 때 기준기는 100이야. 그리고 사람은 5야, 5. 둘 중에 어디가 큽니까? 그렇죠. 기준기가 크죠? 숫자가 크니까 얘가 일을 뭐 한다?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바로 일률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하기 1번하고 정리하기 2번 지금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제 1입니다. 과제 1이에요. 다음 시간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률이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지 혹은 같은 양의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 두 개가 같은 일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혹은 같은 양의 일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이 두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똑같이 일률이에요. 결국에는 일을 얼마나 잘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계산으로 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식을 알아야 되는데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일률은 걸린 시간 분의 한 일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렇게만 계산할 수 있게 냈겠어요? 아니죠. 하나만 더 적어서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자 아래쪽 걸린 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일의 양을 선생님이 안 주고 힘하고 이동거리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률의 계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률의 다리는 아래쪽에 나와있죠? 와트입니다. 와트. 이 와트는 여러분들이 줄하고 비교해서 꼭 비교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줄은 한 일의 양 그리고 와트는 일률의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잖아요. 왜 도구를 왜 사용하냐고.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쉽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다음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좀 더 많은 짐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죠. 그렇게 일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하는 도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 예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삽을 가지고 한 사람이 삽을 퍼서 모래를 많이 푸는 그 양보다 굴착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흙을 퍼서 나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회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가 이해고사 때는요, 사실 선생님도 자신이 없습니다. 쉽게 낸다고 해도 평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 점수 잘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일회고사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나마 3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과 에너지가 지금 적게 들어간 거야. 지금 도구가 안 들어갔잖아. 원래는 도구까지 내가 늘려다가 참았어요, 여러분. 도구 넣으면 니들 망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해고사 때 너희들 도구가 들어간다고, 도구가. 미치겠어, 그놈의 도구.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얘기할지도 선생님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뭐 어찌됐건 선생님은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회고사 다들 잘 봅시다. 선생님 사실 1회고사 때, 아니 1학기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2학년들 과학 좀 잘 봅시다. 진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겠냐? 제발 좀 잘 보자 얘들아. 알았지? 그래, 공부 좀 열심히 하고요. 과제 있으니까 또 안 해와가지고 또 검사 못 맞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